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서울 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 대응을 위해 역학조사 정보 공유 등 수도권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는 김의겸 경기도 행정일부 지사와 박완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성 구로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 발생에 따른 수도권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구로구 콜센터 직원 거주지가 수도권에 퍼져 있고 확진자 동선도 수도권 전역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시도가 시행한 역학조사 정보 공유를 빠르게 진행하자고 뜻을 모았다. 각 지자체 역학조사관 및 실무자 간 조사 진행 상황과 확진자, 심층 역학조사서를 즉시 공유해 확진자, 이동 동선과 접촉자 확인을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또 집단 발생 즉각 대응반을 구성해 수도권 간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사무 환경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콜센터의 경우 수도권 전체적으로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해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게 협력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김희경도 행정일부 지사는 경기도와 서울, 인천은 같은 권역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뚫리면 지역 내 감염이 빠를 수밖에 없다면서 경기도 거주자와 밀접 접촉자에 대해 신속히 검사를 완료하고 민간 콜센터 데이터도 바로 확보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순 서울시장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 64명이 확진자로 판정됐는데 엄중히 생각하고 대응해야 할 때라며 세 지자체는 지난 2017년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공동협약을 체결한 만큼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행정 관할을 넘어 전폭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콜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보험사, 카드사, 전자제품 수리센터 등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당국에서 근무 방식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 관련 경기도 확진자는 11일 12시 기준 11명이며 접촉자 수는 45명으로 확인됐다. 도는 대상자들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확진자의 가족 및 밀접 접촉자들을 우선 자가 격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확진자 발생 지역에 또 역학조사관 15명을 파견해 신속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구로구 콜센터 사례와 같은 집단 감염에 대처하기 위해 타 지역의 심층 역학조사 정보도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에 긴급 요청하기로 했다. 현행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하에서는 관할 지역 내 환자 정보만 제한적으로 인지하는 상황이다. 도는 타 지역의 심층 역학조사 정보를 알아야 여러 지역이 걸친 집단 감염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전체 정보가 공유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인천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유기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 다음은 종교 집회 관련 긴급 여론조사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민이 95%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배, 법회, 미사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종교 집회를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9일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종교 집회 관련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0일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종교 집회를 자제해야 하느냐는 물음의 95%의 응답자가 동의했다. 종교 집회 자제 찬성 응답은 개신교인, 불교인, 천주교인, 무종교인 등 종교 여부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의 종교 활동과 안전에 대한 물음에는 종교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 결과가 나왔다. 종교가 있는 도민 94%도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최근 예배, 법회, 미사 등 종교 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종교인은 8%에 불과했다. 종교별로는 천주교인 1%, 불교인 2%로 매우 낮았으며 개신교인은 13%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종교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의 8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종교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보다 집단 감염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종교별로 보면 개신교인 찬성률은 73%, 불교인 96%, 천주교인 92%, 무종교인 93%로 각각 조사됐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학원 회원 요청에 대해서는 도민의 94%가 잘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의 긍정적 평가는 97%로 더 높았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앞서 6일 또 소재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휴원 요청을 하고 청소년들에게는 학원, 교습소 PC방, 노래방,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도민사회의 압도적인 동참 의향이 확인됐다. 대다수의 도민이 2주간 모임과 외출 자제하기, 2m 안전거리 유지하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방역의 주체는 개인이라는 인식 확산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밀폐된 공간에서의 종교 집회 자제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번 조사 결과로 확인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불법 위험물 취급 건설 현장 관련 뉴스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다량의 위험물을 제조해 공급한 무허가 업체와 이를 사용한 대형 공사 현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위험물 취급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대형 아파트 공사 현장 19곳과 무허가 위험물 제조소 12곳 등 총 31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 행위를 살펴보면 임시 저장 사용 승인 없이 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 취급 허가 없이 고체 연료 제조,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위험물 저장 등이다. 경기도의 아파트 공사장의 경우 제1류 위험물인 고체 연료를 최소 허가 수량보다 48배 초과해 저장, 사용하다가 비아파트 공사장은 최소 허가 수량보다 35배 많은 열풍기용 등유 35,430리터를 불법으로 저장, 사용하다 적발됐다. 시업체는 위험물 제조 시 법에서 정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 없이 고체 연료 72,720kg을 생산해 공급한 혐의와 허가 받지 않은 공장 나대지 및 창고 등에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한 혐의로 입건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을 불법 제조한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공사 현장 및 업체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겨울철 대형 공사장 등 화재 취약 행위에 대한 수사 계획을 사전 예고했음에도 다수의 공사 현장 등에서 불법 위험물 제조 및 취급 행위가 적발됐다며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불법 행위는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유네스코 광능숲 생물권 보전지역 숲길 명칭 대국민 공모전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유네스코 광능숲 생물권 보전지역 둘레길 중 봉선사 산림생산기술연구소 4km 구간의 명칭에 대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광능숲은 본래 조선 세조의 능묘인 광능의 부속림이었던 곳이다. 560여 년 동안 엄격하게 관리해온 생태계 보고로 국내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생물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0년 6월에 생태, 역사, 문화, 과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유네스코로부터 국내 네 번째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른 광능숲 생물권 보전지역의 총 면적은 24,465헥타르로 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가 일부 포함된다. 도는 광능숲 일원이 생태와 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나도록 국립수목원, 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함께 지난 2017부터 광능숲 생물권 보전지역 둘레길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명칭 공모 대상은 광능숲 탐방객들이 즐겨 찾는 봉선사에서부터 광능, 국립수목원 등을 거쳐 산림생산기술연구소에 이르는
총 4km의 숲길이다.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경기도 스톱 소통창구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를 통해 3월 2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최종 당선작으로 큰 악세상 1명, 장수하늘 수상 30명, 하늘 다람쥐상 80명을 선정해 시상한다. 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수 추천된 명칭 5개 내외를 뽑은 후 숲길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투표를 실시해 최종 공식 명칭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명칭은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10주년에 맞춰오는 6월경 열릴 숲길 명칭 선포식을 통해 발표하고 향후 특허 청산표, 등록 후 경기도 및 유관기관에서 공식적인 명칭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자연과 사람이 상생, 공존하는 광릉 숲길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해 국립수목원, 문화재청, 포천, 남양주, 의정부시, 지역주민, NGO, 이용객 등과 소통, 협력해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